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2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찰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조한규 증인. 제가 그 문건의 작성 사찰하면 어디가 떠오르냐요?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국정원이 역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덜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만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 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회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회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차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에 표시되는 보안을 표시하는 그러한 직인과 함께 대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을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3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양창수라는 학계 몫의 대법관을 다음에 2015년도에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목은 향후 취득하기, 구득하기 난망하다라는 표현으로 6월 28일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월 7일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 광주, 홍성당 화백을 말합니다. 신부 뒷조사, 이 신부는 박창신 신부로 추정됩니다. 연평도 포격 발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는데 9개월 만에 8월 28일 날 전격 소환됩니다. 신부 뒷조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정원 팀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그리고 그 업무 일지는 6국 국장급으로 표현합니다. 이 당시 국정원 6국 국장은 추명호입니다. 그로부터 추명호 국장은 다시 이 업무 일지에 또 등장합니다. 6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수집국장이 됩니다. 8국으로 전보됩니다. 승진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모든 수집 정보를 장악하는 위치로 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샘플로서 산케이 응징해줘야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처단토록, 무시무시하죠? 처단하도록, 정보 수집, 경찰과 국정원의 팀을 구성하도록, 거의 이 정도면 사찰 공화국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관심사, 그것은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염원했던 상고법원제입니다.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일지 곳곳에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여러 가지 등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관심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섯 번째, 전교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언론은 JTBC, 서울신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사들, 박관근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심지어 지금 대전시장을 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회계 책임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사찰공화국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국정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손발 국정원이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증인 본인도 이 김영한 업무일지에 등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특별감찰관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천돼서 지명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특별한 글쎄요, 무슨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요? 예.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지금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찍혀져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었는데 검찰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실에 휘하의 모든 감찰관보, 감찰과장, 감찰관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특별감찰관 제도, 법적 제도조차도 없애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임한 것은 뭐 저의 자의에 의한 것이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 감찰관보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 담당관들 직원이 저의 사임과 동시에 지위를 잃는다는 이런 억지 해석은 조금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에서 최순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의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까지 무리한 해석을 해서 조직을 해체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2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찰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조한규 증인. 제가 그 문건의 작성 사찰하면 어디가 떠오르냐요?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국정원이 역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덜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만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 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회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회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차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에 표시되는 보안을 표시하는 그러한 직인과 함께 대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을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3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양창수라는 학계 몫의 대법관을 다음에 2015년도에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이석수
특별감찰관 증인 본인도 이 김영한 업무일지에 등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특별감찰관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천돼서 지명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특별한 글쎄요 무슨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요? 예.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지금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찍혀져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었는데 검찰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실에 휘하의 모든 감증해줘야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처단토록 무시무시하죠? 처단하도록 정보 수집, 경찰과 국정원의 팀을 구성하도록 거의 이 정도면 사찰 공화국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관심사 그것은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염원했던 상고법원제입니다.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일지 곳곳에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여러 가지 등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관심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섯 번째, 전교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언론은 JTBC, 서울신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사들, 박관근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심지어 지금 대전시장을 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회계 책임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사찰공화국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국정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손발 국정원이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한 겁니다. 6월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목은 향후 취득하기, 구득하기 난망하다라는 표현으로 6월 28일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월 7일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 광주, 홍섬당 화백을 말합니다. 신부 뒷조사, 이 신부는 박창신 신부로 추정됩니다. 연평도 포격 발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는데 9개월 만에 8월 28일 날 전격 소환됩니다. 신부 뒷조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정원 팀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그리고 그 업무 일지는 6국 국장급으로 표현합니다. 이 당시 국정원 6국 국장은 추명호입니다. 그로부터 추명호 국장은 다시 이 업무 일지에 또 등장합니다. 6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수집국장이 됩니다. 8국으로 전보됩니다. 승진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모든 수집 정보를 장악하는 위치로 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샘플로서 산케이